D. 왜 어머니들은 신제품에 등을 돌릴까? 신제품에?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특정 집단, 예를 들어서 독자나 학생들, 고객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메시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햄버거 뭐 등등. 그네가 입사했을 때 햄버거 헬퍼는 10년째 기나긴 슬럼프로 고전하고 있었다. 10년째.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데이터와 숫자들로 가득한 초대형 바인더 3개를 받았다. 그녀는 데이터와 숫자들로 가득한 초대형 바인더, 그 안에는 블렌드, 매출액과 판매량, 광고 전략, 제품, 정보, 고객들에 대한 시장조사 빽빽하게 정보를 흡수하도록 돕기는커녕 들어올리기조차 힘들었는데 바인더가 스터드 진스기는 그것들을 조금의 바인더라고 불렀다. 예를 그녀는 세상을 뒤흔들지도 모를 대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마케팅, 광고, R&D 모든 분야를 망라한 햄버거 헬퍼 팀이 고객들의 가정을 방문한다고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이 아이디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핑거 팁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제너럴 밀스의 직원들은 그들이 담당하는 브랜드의 소비자들을 자신의 손가락처럼 흔히 끼고 있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팀은 약 20에서 30가구의 소비자 가정을 방문했다. 스터더 진스기는 3가구를 방문했는데 그 경험은 그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나는 우리 고객들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읽었으며 달려올 수도 있었다. 나는 고객들의 분포도와 통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엉덩이에 더 어린 이를 매단 채 스토브 앞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한 여성의 모습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제품이 지닌 가장 중요한 특성이 편의성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절박하는 사실을 목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스터드진스키는 주부와 자녀들이 제품의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햄버거 헬퍼는 모두 11가지 모양의 파스타를 출시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파스타의 모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아이들이 제일 중시하는 것은 맛의 종류였으며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을 가능한 맛을 사고 싶어 했다. 그러나 햄버거 헬퍼는 35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맛의 제품을 제공했고 어머니들은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수많은 제품이 놓인 선본을 바라보며 대체 무엇을 골라야 할지 안심할 수 있을지 고심. 대부분의 음식과 음료수들은 늘 맛과 향의 제품들을 끊임없이 시장에 내놓겠어 발버둥치는 와중에도 스터드 진스키는 그런 무조건적인 팽창에 제동을 걸었다. 어머니들은 새로 출시된 제품을 사는 위험한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얻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스터드 진스키는 광고 체인에서부터 제조, 재정 관리까지 조직 내 다양한 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품 라인을 보다 단순하고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설득했다. 스터드 진스키는 이러한 전략을 시행하면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고르기가 더욱 쉬워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도 회계 말 햄버거 헬퍼의 판매량이 11% 증가했다. 스터드 진스키는 말한다. 나는 브랜드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언제나 그 어머니를 생각한다. 그들이 내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할지 상상한다.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를 것이다. 이런 철학은 심지어 영적인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적용이 된다. 세들백 교회는 캘리포니아 어빈의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여 지금은 약 5만 명의 신도를 가진 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이 교회는 지도자들은 그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자세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세들백 교회에서는 이런 이들을 세들백 샘이라고 한다. 이 교회 목사인 릭 워렌이 세들백 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자. 세들백 샘은 이 근방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비신도다. 나이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어쩌면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세들백 사만다와 결혼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스티브와 셀리라는 두 자녀가 있다.
설문에 따르면 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을 사랑하며 5년 전보다 더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만족하고 자부심을 또 성공한 사업가를 시도했다. 샘의 다른 중요한 특성은 조직화된 종교라고 부르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아 라고 말한다. 이 외에도 프로파일은 샘과 사만다가 파문으로 좋아하며 사회적인 사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세세한 수준까지 묘사한다. 세들백 샘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샘은 그들이 다른 렌즈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정을 돌아보도록 해주었다. 누군가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텔레마케팅 캠페인을 벌여주고 제안했다. 얼핏 생각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고 전도할 좋은 기회처럼 들리지만 세들백 사람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샘이 텔레마케터들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폐기되었다. 세들백 샘과 세들백 사만다에 대한 이미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교회의 다른 수백 개 하위 조직에까지 전염이 되었다. 주일학교 어머니의 날 행사, 남신도 농구 경기 등 다양한 행사들은 교회의 상부의 지시 없이 오직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협동하는데 이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전도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는 말한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샘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할 수 있다. 교회의 신도들 마음속에 이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인 세드백 샘과 사만대의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세드백 교회는 5만 명이나 되는 진짜 샘과 사만대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 책에서 살펴볼 스티그 메시지의 6가지 원칙 중에서 구체성은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특성인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특성일 것이다. 단순하게 만들기,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에 속한다. 예상외의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짜는 일은 상당한 노력을 요하며 창의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도 그다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단지 우리 아프리카로 먹는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건망증이다. 건망증. 우리는 저도 모르게 조상적인 세계로 발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잊어버린다. 건망증. 신뢰성. 내 말을 믿게 만들어라. 신뢰성. 당신이 스티브 호킹이나 마이클 조던 저명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대체 누구의 힘을 빌려야 할까? 당신이 노벨 수정도 아니고 오프라의 추천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이야기에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다. 헬리코박터 균을 믿게 하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은 귀향을 앓는다. 그 중에서도 흔한 12장 귀향은 목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떼굴떼굴 그럴 정도로 고통스럽다. 귀향 원인은 오랫동안 수수께끼에 쌓여있다. 말하자면 위궤양은 위성가들의 원인은 대개 스트레스는 자극인데 1980년대 두 의학자가 놀라운 발견. 궤양의 원인은 바로 박테리아다. 바이러리. 자, 만일 궤양이 박테리아에서 발생한다면 100%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니, 심지어 간단한 항생제 치료만으로 며칠에 완쾌될 수 있다. 그러나 의학계는 이런 발견에 박수갈채를 보내지도 환원성을 지르며 환영하지도 않았다. 인류 전체의 건강에 엄청난 공을 선 마셜링과 워런을 위한 축하 파티를 열지도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박테리아 스타일은 몇 가지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상식이었다. 위산은 강력한 물질이다. 두꺼운 스테이크를 녹여버릴 뿐만 아니라 손톱도 부식시킬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이글루가 서 있다고 주장하는 꼴이 아닌가? 두 번째 문제는 이 일을 추천한 사람들이다. 이 놀라운 발견 내용을 발표할 당시 로빈 워런은 퍼스에 위치한 한 병원의 병리학자였으며 베리 마시는 아직 자기식도 따지 못한 30세의 인턴에 불과했다. 그런 위대한 발견은 원래 대학 연구소나 교수, 적어도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센터에서 하는 건데 마지막 문제는 바로 그들의 출신 지역, 퍼스 출신의 의학자. 그렇죠. 의학계가 이런 회의주의로 일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마셜과 워런이 내세운 증거는 모두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호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K형 환자들이 H 파일로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엘리코박터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K형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박테리아와 K형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박테리아를 투여할 수도 없었다. 84년 마셜이 연구할 수 있었던 환자가 바닥났다. 어느 날 그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동료들에게 연구실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경악한 동료 의사들의 시선을 느끼며 그는 수억 개의 H. 파일로리가 담긴 비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말했다. 늪지 마시라는군. 며칠 후에 마실은 전형적인 위험 증상인 고통과 역직이 구역질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위궤양의 초기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동료들은 내시경을 통해서 전에는 건강하고 예쁜 분홍색을 띄었던 그 이유가 붉게 충혈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마실은 항생제와 비스무트를 복용하여 자신을 치료했다. 위궤양 마치 마법처럼 깨끗이 사라졌다. 이러한 인상적인 증상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다른 과학자들은 마실의 증명에 대해서 슬픈 반박을 늘어놓았다. 마실은 진짜 위궤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증상을 치료했다. 진짜 궤양이 아니라 그저 궤양의 증상만을 유도한 것인지도 모른다. 등등. 하지만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마실의 증명 행위는 박테리아 이론 주자들에게 제2의 물결을 제공했고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의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더라도 그 후로 10년이 지난 1994년 마침내 미국 보건국원이 위궤양 치료에 항생제가 효과적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했다. 마셜과 워런의 연구는 현대의학에서 정료학에 다루는 주제적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질병의 원인이라는 이론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오늘날 의사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가 자궁 경금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안다. 3분의 2가 감염되어서 흔한 바이러스.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사람들은 어째서 특정 메시지를 믿는가? 오호라, 이 정도면 거창한 질문이 아닌가? 말한 것들은 모두 강력한 힘을 가진다. 사적인 경험, 종교적인 여러가지 신념을 통해서 의심 많은 군중이 새로운 메시지를 맺도록 설득하고 싶다면 우리는 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습과 사회적인 관계라는 챔피언의 도전장을 보내서 힘겨운 타이틀전을 치러야 한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타인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능력에 회의가 든다면 선천성 스티커 메시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2000년 무렵에 매일 메시지 하나가 인터넷을 점령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메일 메시지는 코스타리카에서 선적된 바나나가 꾀사단 근막염에 감염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3주 동안 바나나를 구매하지 말 것이며 만일 최근에 바나나를 먹었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는 내용이 담고 있었다. 이 메일 또한 이렇게 경고했다. 꾀사단 근막염은 끔찍한 고통을 야기하며 1시간에 2-3cm의 피부를 먹어치운다. 피부와 살이 순식간에 썩어 들어가서 결국 사지를 절단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국의 전국적인 공황을 우려해 국민들에게 경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 하더라도 살이 썩어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분히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 충격적인 메시지는 마나임 연구소에서 배포된 것이었다. 이 귀기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된 부분인 이유는 건의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그래? 마나임 연구소에서. 그리고 사실은 FDA도 다 알고 있다던데. 마나임 연구소와 FDA는 신빙성을 증폭시켰다. 왜 저녁 뉴스는 안 나오지? 몇몇 사람은 소문의 의뢰성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금세 알아차기라도 했다. 그 다음에 버전에는 이런 문장도 덧붙여졌다. 질병통제센터가 이 사실을 인정했다. 아마 충분한 시간만 있었다면 달라이라마의 화관이나 안전보장협회의 증언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오염된 바나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기관의 건의는 우리의 메시지에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다. 정부